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S20 울트라에 대한 더 깊은 내용과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작년에 출시한 핸드폰이긴 하지만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최신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더 나오지 않았으므로 둘 사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크기의 경우 엄밀하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6.46인치, 갤럭시 S20 울트라는 6.86인치입니다. 두 스마트폰은 화면의 비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은 19.5대 9, S20 울트라는 20대 9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S20 울트라가 10mm가량 더 깁니다. 16대 9 화면 크기는 아이폰 11 프로가 5.5인치, S20 울트라가 5.8인치입니다. 노치와 펀치홀의 차이 때문에 동영상용으로는 갤럭시 20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후면의 경우 둘 다 카메라를 사각형으로 배치한 소위 인덕션 디자인입니다. 두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잘 언급을 안 하지만 이번에는 갤럭시 S20 울트라에도 2mm가량의 카툭티가 있습니다. 이는 센서를 90도 각도로 돌려서 고배율 줌을 하는 울트라의 잔망경 형태의 망원 렌즈 때문입니다. 또 아이폰은 226g, 갤럭시는 220g으로 두 핸드폰 모두 다 크고 무거우므로 가벼운 핸드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더 작고 가벼운 파생 모델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기기는 화면의 크기 말고도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S20의 120Hz의 고주사율 화면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폰 11 프로의 화면보다 2배 더 자주 리프레시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면이 더 부드럽습니다. 또한 120Hz의 화면은 터치의 반응 속도, 즉 빠릿빠릿함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터치 딜레이가 41ms 정도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보다 한 프레임 이상, 아이폰보다 반 프레임 정도 빨라진 반응 속도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빠릿빠릿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미있는 것은 60Hz 상황에서도 터치 레이어는 120Hz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60Hz에서도 약간의 터치감 개선이 있습니다. 화면의 색과 퀄리티 면에서는 두 휴대폰 모두 충분히 좋은 화면입니다. 두 휴대폰 모두 외표준의 sRGB, HDR 영상의 DCI 색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아이폰은 아주 정확한 색감이고 갤럭시는 아주 약간의 색강조가 들어갑니다. S20 울트라는 표준 색역 외에도 DCI 113%가량의 진한 색 모드, 즉 선명한 화면 모드가 있는데 아주 쨍하고 인상적인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화면의 밝기는 아이폰은 실내와 실외 동일하게 600니트가량, 갤럭시는 실내에서는 최대 밝기가 400니트가량이고 강한 빛을 감지하면 화면 전체에 흰색 8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크기는 아이폰은 3969mAh, 갤럭시는 5000mAh입니다. 테스트 조건은 밝기를 200니트로 통일하였으며 와이파이를 제외하고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측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서는 어느 정도 테스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징 테스트에서는 1080p 120Hz의 경우 아이폰과 거의 비슷한 한 10시간 15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1440p 60Hz는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배터리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재생 테스트의 경우는 1440p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20시간 40분가량으로 아이폰 11 프로 대비 10%가량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폰도 여전히 배터리가 매우 오래가는 편이지만 역시 5000mAh의 깡 용량을 이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올해 갤럭시는 색감, 즉 컬러 사이언스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상력과 색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해상력부터 보자면 얼핏 생각하면 108메가픽셀 카메라가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의 압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갤럭시 S20 울트라는 현재 12메가픽셀로 촬영을 할 시에 아이폰과 갤럭시 S20의 카메라보다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현상은 2배 줌, 즉 50mm 화각에서 촬영할 시에 심한데 상당한 수채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닝 없이 모든 픽셀을 활용하는 108메가픽셀 모드에서는 해상력이 상당히 좋고 이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108메가픽셀 모드로 촬영을 할 시에는 셔터 렉이 약간 있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대비가 매우 강한 역광이나 저조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부 디테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고대비 상황에서는 108메가픽셀보다는 일반 모드가 더 낫습니다. 반면에 S20 울트라에는 102mm 환산 화각의 4배 줌 렌즈가 있습니다. 메인 렌즈와 달리 줌 렌즈는 상당히 깔끔하고 해상력도 좋습니다. 10배 우선실 줌은 광학 줌이 아니라 4배 광학 줌에 2.5배 디지털 줌을 합한 것이지만 상당히 해상력이 좋습니다.
또한 초광각 렌즈의 경우에는 아이폰은 화면 중앙부의 해상력은 나쁘지 않지만 양옆으로 갈수록 갤럭시 S20 시리즈의 해상력이 훨씬 더 좋으며 또 아이폰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왜곡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카메라의 해상력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색감, 즉 컬러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표준 사진은 프로 카메라로 찍어서 어도비 표준으로 편집을 한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사진입니다. 카메라의 색감 면에서 이번 S20 울트라는 전작인 S10보다 아이폰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먼저 밝기를 전작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표준에 조금 더 가깝게 찍습니다. 또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안부 프로세싱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부 표현을 많이 누릅니다. 이는 캐논 카메라의 JPEG 표준 모드나 후지필름 벨비아, 소니의 딥 모드와 비슷하게 소위 말하는 진한 검은색의 사진입니다.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딱 봤을 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이폰 역시 안부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누르는 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갤럭시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정보가 더 많은 안부 표현을 보여줍니다. 반면 밝은 부분의 표현, 실내에서 보이는 야외 등의 하이라이트 핸들링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갤럭시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더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주 밝은 네온 사인 같은 곳으로 가면 S10에 비해서 두 핸드폰 모두 다 조금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면에서 갤럭시는 비교적 일관되게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반면 아이폰은 실내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초록색으로 틀어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쉽게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귀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경에서 갤럭시는 도심 야경과 같이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하늘과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주광과 비슷하게 누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갤럭시 S20 울트라는 야간에서 간혹 메인 카메라가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초점을 잡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초점이 두세 번 정도 터치를 해주어야 잡힙니다. 이게 초기 펌웨어 문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판이 없거나 조금 더 어두운 상황으로 가면 갤럭시는 색감이 좀 바뀌는데 안부를 누르는 대신 올리고 밝은 부분은 여전히 잘 유지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안부 표현을 누르기는 하지만 갤럭시보다 그 정도가 덜하고 출시 초기에 보였던 것보다 덜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밝은 부분, 즉 간판, 조명 등의 색과 밝기를 잘 보존을 못해서 이게 날아가는 편입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전작 대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8K가 추가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질이 4K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8K로 찍으면 컴퓨터에서 플레이와 편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4K로 다운스케일링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귀찮음을 감수할 만한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K 대비 상당히 크롭이 들어가고 24p밖에 지원이 안 되며 색감은 4K와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20 울트라의 전반적인 영상 퀄리티는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장 영상 퀄리티가 독보적으로 좋았던 아이폰 11 프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상에서 또 하나 S20 시리즈에서 매우 큰 개선이 있었던 점은 슈퍼스테디 모드입니다. 전작인 S10의 슈퍼스테디 모드는 영상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져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S20의 슈퍼스테디 카메라는 해상력이 720p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색감은 괜찮기 때문에 실제로 액션캠 대용으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능 면에서 지금까지의 엑시노스를 탑재한 갤럭시 시리즈는 CPU, GPU 성능이 약간씩 부족했습니다. 또한 발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번 갤럭시는 성능, 특히 CPU 성능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게임을 할 시에도 휴대폰 자체의 온도가 아이폰은 뜨거워지며 울트라는 조금 뜨뜻한 편입니다. S20 울트라는 20분 정도 벤치마크를 돌려도 성능 하락이 별로 없으며 아이폰은 3에서 5분 정도 벤치마크를 돌리면 최대 성능의 70% 정도로 하락합니다. 이보다 체감이 가능한 것은 램 용량과 OS의 차이에서 오는 멀티태스킹 기능의 차이입니다. 갤럭시는 어플을 여러 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아이폰의 경우 지도, 드라이브, 원노트 등과 같이 무거운 어플들을 동시에 열 시에는 리프레쉬가 자주 일어납니다. 기본 모델의 가격은 비슷하지만 용량이 S20 울트라가 4배 많고 마이크로 SD를 통한 확장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의 경우 갤럭시는 중고음의 밸런스가 더 좋고 아이폰은 강한 중고음 때문에 조금 경질적일 수 있지만 풍부한 저음을 가지고 있어 더 인상적인 소리입니다. 두 휴대폰 모두 고음에서 배음 왜곡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깔끔하지는 못하지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후 핸드폰의 스피커 소리를 직접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람의 머리 위치에서 측정용 마이크로 녹음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는 매우 커진 배터리, 부드러워진 화면, 엑시노스 대비 많이 좋아진 성능 등 여러 부분에서 작년 대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카메라가 보다 표준에 가까우며 갤럭시 S20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는 일반 모드에서의 해상력, 108메가픽셀 모드에서의 셔터렉 등 자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매해야 할까요? 12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사진의 표준 색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마트폰의 스피커로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시고 다른 iOS 기기와의 연동성이 중요하시다면 아이폰 11 프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 더 오래가는 배터리, 더 크고 부드러운 화면, 그리고 인상적인 사진을 원하고 야간에 사진을 많이 찍고 4배 이상의 줌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갤럭시 S20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